친절은 타인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뜻하지 않는다. 소중한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보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정서적이고 애정이 담긴 도움을 주겠는가? 친절은 선물이지만 자신을 희생하다가 균형을 잃을 만큼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면 너무 친절한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그 사람 착하지. 그 사람 참 친절해. 란 말에 부정적인 느낌은 별로 없죠. 그저 상대의 선함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너무란 부사가 붙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사람이 너무 착해라는 말 다음에는 대개 착해 빠져서 어디 쓸 데가 없어. 아니면 그러니 맨날 당하고만 살지 하는 핀잔 섞인 평가가 따라붙죠. 친절을 베푸는 자체가 나쁠 이유가 없는데 왜 친절이 과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걸까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톨릭 출판사의 일반 단행본 브랜드인 일무디에서 출간한 너무 착해, 너무 바보 같아인데요. 친절한 태도의 심리에 대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델핀 리쟁빌과 오렐리 페넬 이 두 사람이 함께 썼습니다. 델핀은 파리 8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오렐리는 그르노블 경영대학을 졸업해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경영관리팀을 이끌며 낙관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은 코칭과 강연, 워크숍도 함께 운영하고 또 책도 같이 쓰면서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친절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좋다고 한다든지 친절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다 등등의 선입견들인데요. 이런 생각의 틀이 왜 만들어지게 됐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친절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일까? 곧바로 뇌리에 스치는 첫 번째 답은 분명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어리석으면서 못된 사람들도 있듯이 친절하면서도 지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친절과 어리석음을 왜 연결하는 걸까? 아마도 지나친 친절은 가끔 개성을 지워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착하고 친절하니까 절대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의견을 밝혀도 안 되며 누구에게도 반대하면 안 된다. 결국 혼자서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이것은 타고난 것일까? 세베리는 남편과 새 아이에게 헌신하는 가정주부다. 젊었을 때는 훌륭한 음악가를 꿈꾸던 유명 오케스트라의 제1바이올린 연주자였지만 첫 번째 출산 휴가가 끝나자 남편은 복귀를 말리며 세베린을 설득했다. 세베린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나름 뿌듯했다. 그리고 남편이 대형 유통 체인점에 임원직을 제의받았을 때는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진 곳으로 멀리 이사해야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세베리는 식구들에게 온 힘을 다해 헌신했지만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에 조금도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점점 스스로를 잊어갔다. 타인에게 너무 친절하다 보면 스스로를 잊는다. 그러면
내가 베푼 친절을 남용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과도한 친절은 나쁜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이들은 싫다고 말하지 못한 착한 바보들을 금방 알아본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들은 친절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심어주지만 사실상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일방적 관계를 만든다. 이 사실을 깨닫는 날 친절한 사람은 실망하고 씁쓸해하며 크게 슬퍼하거나 우울증에 빠진다. 게다가 또다시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 사람들과 진지한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고 착한 모습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밀어낼 수도 있다.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이다. 친절은 타고난 성격보다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 친절은 형체가 없는 심리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이 이어진 것이다. 믿을 수 없는가? 회사 동료가 옆 사람이 한 일을 가로채려 하고 어린 인턴을 놀리고 내가 입을 열자마자 입냄새 난다며 코를 막는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이 뒤따라오는데도 코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리며 청소하는 직원 앞에서 보란듯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린다. 그래놓고는 점심시간 식당에서 가정사를 늘어놓으며 어쨌든 나는 너무 착해 라고 한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도 이 말이 미심쩍거나 노골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도 나약하거나 개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제대로 친절을 베풀지 않은 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친절한 사람은 눈이 하나다. 이 격언을 보면 친절한 사람들은 타인의 결점과 비열함을 볼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타인의 장점만 보면서 남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친절한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양심 없는 판매원을 만나도 장사꾼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미소에 홀려서 싹싹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물건을 팔려는 조급함과 탐욕스러움이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한쪽 눈으로만 보는 친절한 사람은 어리석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못된 사람의 관점이 더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친절한 사람과 못된 사람이 사용하는 필터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개인의 이익과 모두의 이익. 못된 사람은 개인의 이익만 볼 뿐 모두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주위 사람들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반면에 친절한 사람은 자신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한다. 흔히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너무 착한 행동 속에서 균형을 잃고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할 위험도 있다. 자아와 권력,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 못된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며 권력과 복종에 목말라 한다. 그는 남들을 괴롭히기를 즐기는데 고통받는 타인을 보며
자신이 남보다 위에 있고 더 똑똑하며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의치 않고 타인을 조종한다. 그의 좌우명은 더 지배하기 위해 분열을 일으키자이다. 반면에 친절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 봉사한다. 친절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 타인을 교육하거나 관리하는 것처럼 권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권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복종을 강요할 마음이 없다. 반대로 자신은 타인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돕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좌우명은 혼자 가면 더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간다이다.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신뢰. 못된 사람은 세상이 적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를 위한 보호 무기는 못됨밖에 없다. 그런데 못됨은 자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해로운 행동은 그와 비슷한 반응을 불러온다. 부정적인 믿음 속에서 못됨은 더 강화되고 적대적인 행동도 거세진다. 그의 좌우명은 물리기 전에 무는 것이 낫다이다. 하지만 속지 말자. 이 행동에는 타인을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 반면에 친절한 사람은 처음부터 옆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다. 친절한 사람의 좌우명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좋은 의도를 뿌리는 것이 낫다이다. 물론 가끔은 이용당할 때도 있지만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거나 다음에는 무기부터 꺼내야겠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친절의 필터를 선택하지 않을까? 먼저 과거에 겪었던 장애물을 들 수 있다. 남에게 속았거나 배신당했거나 어두운 성향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좋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마다하고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못된 태도를 취한다. 또는 타인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적대적인 환경에서 일한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행동에 동화된다. 문화적인 여건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가끔 친절을 약점으로 본다. 무의식 중에 이 믿음에 동조하면 나의 진짜 모습과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할 위험이 있다. 사회의 강요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못됨과 친절은 서로 상반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못됨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의 정의를 참고하면 못됐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고 더 흔히는 공개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못된 행동이 친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두 개념은 확실히 상반되었다. 누가 나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야. 아주 예민한 사람이거든. 이라거나 사실 정말 착한 사람인데 표현 방법을 모르는 거야. 라고 변명해 주기는 어렵다. 정말 그런 경우라고 해도 비웃음만 살 뿐이다. 그 사람이 뼛속까지 친절한 사람인지 아닌지 논쟁을 벌여도 부질없다. 핵심은 다른 사람들도 그의 행동 하나만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친절한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당하게 그를 못됐다고 평가하는 일도 있다. 친절한 사람은 서툴러서 상처를 줄 수 있다.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다. 학교 가기를 좋아했고 성적도 우수했다. 파리에 살던 사촌들은 좋은 학교를 다녔지만 성적이 나빠서 매번 유급을 했으며 졸업시험이나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복습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수업을 빠질 수 있을지 궁리했다. 어느 날 엄마가 외삼촌에게 내 학교 성적이 좋다고 자랑하자 외삼촌은 맹인의 나라에서는 애꾸눈이 왕이지 라고 대답했다. 당시 나는 13살이었지만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했다. 동네 학교에 다니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파리에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말에 나는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이 말을 곱씹으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하했다. 외삼촌의 입에서 왜 이런 악의적인 말이 나왔을까? 어떻게 친누나와 조카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 수 있을까? 40대가 된 지금의 나는 그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 외삼촌은 엄마가 나를 자랑하면 자신의 딸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니 엄마의 말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외삼촌은 엄마가 한 말이 자신의 딸들을 나쁘게 말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외삼촌은 항상 내게 잘해주었고 내가 대학생 때는 외삼촌 집에서 지내게까지 해주었다. 외삼촌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자신의 말이 사춘기인 내 관점에서 못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알렉산드르의 이야기는 친절한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고 못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친절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냉정하거나 서투른 표현을 할 수 있다. 상처 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며 그러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내뱉은 어설픈 말에 갇혀버린다. 이 상황을 알아차린다면 돌이키려고 하겠지만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깨닫지 못한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잘못 해석되어 상처를 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한다. 친절한 사람이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당장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친절한 사람의 조언은 가벼운 주제나 진지한 주제를 가리지 않는다. 델피는 나탈리에게 하얀색 새 원피스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옷은 검정색 속옷과 함께 회사에 입고 가기에는 너무 비쳐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에 대한 주제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주제지만 친절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비판 어린 조언도 유용할 수 있다. 친절한 사람은 신중하며 호의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려고 고심할 때가 많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에 상관없이 듣기 거북한 말이 있고 그럼에도 듣는 편이 좋은 말도 있다. 친절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뇌리에 박힌 이 틀은 친절이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완전히 잊으며 나라는 존재를 지우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다. 선행을 베푸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미지는 친절의 좋은 면만 강조한다. 나는 마더 데레사가 아니야 라는 표현은 친절한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한들 나처럼 죄 많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으며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착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내 자아를 잠자코 있게 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문율은 아니다. 나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놀랄지도 모르지만 친절하려면 이기적인 모습도 자주 보여야 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나 자신과 조화를 이뤄야지만 타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애정, 사랑, 우정의 감정은 나 자신에 대해 느낄 때만이 타인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 방식으로 생각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좋고 나쁜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고 나쁜지에 달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과 거리가 멀었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타인은 우리의 빈틈을 채울 수 없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그만큼 스스로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는 나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까운 사람들을 친근하게 느끼며 우정이라고 단정짓게 만드는 감정은 나 자신과 맺은 관계에서 유래하는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자신의 이성을 우선시하면서 질병의 동의어로 여겨졌던 비천한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중시했다. 플라톤도 못된 사람이 타인을 해치는 것은 자신의 무질서함에 지배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자연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동의했다. 그런 사람은 내면의 불협화음 때문에 귀가 멀었기에 야만적인 욕망에 이끌린다. 균형 잡힌 조화를 향해 자신을 이끌어줄 이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자라고,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돌보자고 권했다. 철학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못됨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표현일 것이다. 인생은 정글이거나 공작새가 꼬리를 활짝 펼치고 유혹하는 동물원이다. 하지만 여기저기에 친절을 퍼뜨리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다면 때에 따라서는 나 자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기내 압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한다.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옆에 아이가 타고 있다면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쓴 다음에 아이가 마스크 쓰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새도 없이 내가 먼저 기절할 수도 있다. 친절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가 동료와 갈등을 겪은 후에 속상한 마음에 전화를 했다고 치자. 친구는 그 동료와 험한 말을 몇 마디 주고받았지만 관계가 심각해질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친구는 나에게 이야기하며 마음을 달래고 싶어 한다. 이때는 친구의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힘내라고 북돋아 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하필이면
내가 더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통화에 완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처럼 제대로 친절을 표현하려면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균형을 찾을까? 만약 여러분이 나쁜 행동을 했다면 나도 인간이며 단 한 가지 행동만으로 나란 사람의 진가를 단정짓는 경우는 없음을 기억하자. 자책해도 그 행동을 곱씹어도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도 자학해도 소용없다. 가장 좋은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사과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하자. 나쁜 행동을 한 이유를 대려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알리바이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나쁜 행동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혹시 내가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다면 반복이라는 필터를 통해 살펴보면 좋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가끔은 옆길로 새기도 한다.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몇 번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기적이고 못된 괴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또 내가 방금 나쁜 행동을 했는데 친절해서 우러나온 행동은 아니었는지 알고 싶다면 그 행동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된다. 좋은 사람들은 항상 먼저 가더라. 나쁜 열매는 잘 썩지도 않는다. 아무 근거도 없지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는 듯하죠. 좋은 사람들과 더 함께 있고자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심혈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뇌 건강에도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장수하고 싶다면 타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